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주초에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가다가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 구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에 보셔야 될 중요한 이슈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에는요,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는 쉬고 있고 또 국내장은 참 어제 보면서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급락세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장 체크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림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부터의 조정이 이제는 횡보 구간으로 진입이 될 것인가 뭐 이러한 구간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이제 조금 더 무게추가 실어지게 되면 그러한 연말 랠리에 대한 완성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CPI 관련된 부분이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크게 CPI가 이제 상승만 하지 않았을 때에는 FOMC 회의에서 그대로 이제 이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지금 뭐 CME의 패드워치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80%가 넘어가게 되면서 훨씬 더 이제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크게는 연말 랠리 관련돼서는 이견이 없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 이 정도에서 지금의 행보 구간이 한 이틀 정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장을 좀 이제 변곡점의 구간에 조금 접어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는 듯하고 또 CPI가 결국에는 FOMC 금리 인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일이 참 중요합니다. 자, 상승은 상승인데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오늘 장 어쨌든 하락 마감했지만 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좋았어요. 그랬군요. 결국은 뭐 반도체를 제외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월가에서도 이제 레퍼 탱글러 인베스트먼트를 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IT 섹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IT 섹터에만 이제 편중이 돼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더욱더 장기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확장이 되게 되면서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IT 섹터가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랠리는 IT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이 랠리의 끝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이 IT의 중심에 있어서 IT 하드웨어를 이끌었던 그리고 AI에 대해서 하드웨어를 이끌었던 이제 많은 상승력 동력들이 이제는 조금 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동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는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좀 잘 보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사실 오늘 테슬라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테슬라가 어느새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 시기에 버블 때 있었던 가격대를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다는 얘기죠. 414불이 이 신고가 부근이었었는데 지금 뭐 400불을 넘기게 되면서 다 온 거네요. 네,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때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전기차에 국한된 모멘텀이 상당히 강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로봇이라든지 뭐 그리고 AI 관련돼서도 사실상 테슬라가 많은 부분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없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기대감이 테슬라 쪽에 대한 부분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에 테슬라를 최선호 종목으로 피킹을 하는 이런 부분도 보게 되었을 때에는 네. 결국은 테슬라 관련돼서 산업이 더욱더 확장이 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테슬라가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는 가운데 또 이날 시장은 개별적인 이런 성적표에 따라서 또 급등락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라클이 많이 내렸네요. 네, 오라클이 사실 오늘 장 중에 발표를 한 거는 아니에요. 어제 이제 장 마감하고 시간에서 발표를 하고 시간에서부터 주가의 흐름을 좋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EPS 모두 다 컨센서스를 하회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다만 이제 이 클라우드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번스테인이 부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의 성장에 대한 장기 스토리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관련돼서 이제 성장에 대한 이 성장률 뭐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아주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두 자릿수가 조금 넘어가게 되는 뭐 이런 부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클라우드 관련돼서 구축에 대한 부분은 오라클이 많은 부분 MS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조정이 나온 이후에서는 다시 한번 또 접근을 해봐야 되는 뭐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되지는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CEO가 발언한 내용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타사 대비 우리가 훨씬 더 구축에 대한 비용 자체가 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MS를 더욱더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오라클 뭐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도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점을 좀 감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국내장은 좀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다. 급한 불을 좀 껐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매우 강했습니다. 만약 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됐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러한 이제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왔지만 그 상승에 대한 원동력을 보게 됐을 때는 선물을 이용해서 기관들의 금융 투자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었고요. 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선반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좋지 못했다는 점도 다소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중국 관련돼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중국 관련돼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이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연속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다소 이제 우리가 경계해서 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실 5%가 넘는 상승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이제 금투세 관련돼서도 폐지가 확정이 됐던 부분도 있었었고요. 그 외에 그 전날 너무나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잘 반등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일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종목군들, 어떤 섹터가 많이 올라갔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이러한 이제 바이오에서 지금까지 이끌었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고환율 상태에서는 수출주들이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그런 수출에 좀 중점적으로 맞춰진 종목들이었던 화장품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파마 리서치라든지 수출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조금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의 포인트 바이오 그리고 수출주들의 흐름이 좋았고 또 오늘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지게 될 건지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모닝 관심주 지난주에 출연을 해 주셨을 때는 사실 국내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종목 얘기까지는 못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11월 27일 날 오셨을 때 기준으로 좀 보자면
KB금융과 하나오션, 한글과 컴퓨터였었는데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지 않았습니다. 조정 시 매수 가능한 의견 계속 유지하십니까? 하나오션하고 한글 컴퓨터는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섹터라든지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섹터 자체는 네. 확실히 외적 변수에 의해서 많이 빠졌다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고민이 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첫 번째는 밸류업 관련돼서 지금의 정부가 상당히 강하게 밀었었던 정책이었었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계속적인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외국인들이 사실상 이 금융주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줬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 금융주에 대한 수급에 대한 전환이 국내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변한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KB금융 관련돼서는 지금 주가가 많은 부분 조정을 받게 됐고 어제의 반등이 있어서도 금융주들이 강하게 반등이 못 나왔었거든요. 네. 이런 점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확실히 돌리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종목에 대한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반도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간밤에 TSMC 얘기도 있고 또 보조금 얘기도 있던데 세부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네.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역시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려감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관련돼서 가장 대표격의 움직임이 요즘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 맞아요. 엔비디아가 사실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점에 의해서 좋은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가는 안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상 이 칩스법 관련돼서 왜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관세로서 사실 이런 부분을 자극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알아서 우리나라 안에 와서 공장을 짓고 이것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될 텐데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 정부하고 완전 배치되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칩스법에 이미 4월 달에 동의한 이제 회사들에 있어서 확정을 이제 많이 짓고 있는데 먼저 TSMC가 지난달에 했었었고 그리고 인텔이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확정을 짓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이 반도체 칩스법 관련된 보조금들이 빠르게 확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 있어서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네.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확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텐데 아직 거기까지 못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차이 자체가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생산 비용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또한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열의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보조금을 향해서 결국은 이제 공장 증설이 공격적으로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는 결국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부분도 생길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공장에 대한 증설 자체가 나오는 것까지는 또 한 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얘기일 테니까 그런 부분을 자처하고라도 국내에 있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반도체 보조금 관련된 확정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게 됐을 때에는 국내에 있어서는 이미 많이 안 좋은 악재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등의 실마리로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TSMC가 실적 발표를 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11월 매출에 대한 부분의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네. 작년 대비했을 때 30% 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AI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견고하다. 이러한 이제 워딩으로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지만 전월 대비했을 때보다는 역시나 10%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 맞춰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좀 것 민감하게 시장이 본다라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은 그렇죠.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워낙 TSMC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주가를 사실상 많은 AI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주가에 반영을 시켜놨고 그 주가에 대해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요소가 보이게 되면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나 반도체 섹터가 조금 좋지 못한 이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국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좋지 못할 테니까 결국 야간 선물이 오늘 한 0.7% 정도 밀린 이유가 여기에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보십니까? 결국은 SK 하이닉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네. 삼성전자가 보조금 관련돼서 확정이 되게 되면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주목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업황에 대한 부분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을 수 있는 부분에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업황 그리고 외부적인 우려 요소에 있는 부분이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늘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서 좋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7만 원 초반입니다. 목표가는요? 아마 오늘 16만 원 초반까지 밀릴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매수를 시작을 하게 돼서 이제 한 19만 원 선까지 이제 1차적인 목표가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자, 모두 좀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오늘 구글을 많이 올라가게 만들었던 양자 컴퓨터.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구글이 이제 이 양자 컴퓨터 개발 발표에 대해서 주가가 오랜만에 한 5% 넘게 이제 상승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말을 보게 되면은 슈퍼컴퓨터가 사실 이 10세틸리언, 이 10의 24제곱, 네. 말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연산을 해야 되는 것을 천문학적이죠. 이제 예. 이 구글이 이 컴퓨터가 5분 만에 이제 해결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이 연산에 대한 부분이 빨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는 한데 네. 그 요소를 계속적으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에러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에러를 풀어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구글이 자체 개발한 칩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이러한 이 에러를 일정 부분은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감소가 이제 더욱더 많은 부분 이 완성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AI와 접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연산이 빨라지게 되면서 AI가 더욱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연산이 빠른데 이제 수율을 좀 더 높여주는 듯한 그런 거가 될 수 그렇죠. 있군요. 네, 이 연산의 속도 자체가 더욱더 많이 빨라지게 된다면 네. 예를 들어서는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통계를 낼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해볼 그렇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테고 네. 그리고 이제 신약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에 대한 임상에 대한 부분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텐데 네. 그러한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더욱더 많은 부분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전망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구글도 한 5%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됐고요. 그리고 IOQ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다가 차익이 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 3.7%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게 됐고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45%의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도 새로운 이런 키워드로서 자리를 계속적으로 잡아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AI와 함께 접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결국은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도 국내에서도 더욱더 많은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최근에도 좀 자주 변동성을 좀 보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오늘 가져온 종목은 엑스게이트입니다. 엑스게이트. 네, 사실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국내에서 진정한 수혜주를 찾는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곁불 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의 성격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이 원래 생겼을 때에는 이런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요즘은 그럴 필요 없이 그대로 그냥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을 미국에서 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약해진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 테마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고요. 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보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양자모를 활용한 이 가상 사설망 관련돼서도 상용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엑스게이트가 이러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이제 갭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엑스게이트 8월에 우울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을 항상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 관점인데 상방 얼마나 보십니까? 일단은 전 고점이 6,500원대이기 때문에 네. 일단 6,500원을 기본적인 설정을 하고요. 사실상 6,500원이 1차 목표가기는 하지만 그 이상에서도 충분히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8,000원대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계속 트레이딩 관점에서 구간별로는 계속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끔 또 볼 수 있는 매매 종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관심주 좀 간략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HVM 갖고 왔습니다. 우주항공 쪽이군요. 네, 사실 우주항공이 미국 시장에서 좋지는 못했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21일 날 보게 되면은 군사 정찰 위성 3호기에 대한 발사에 대한 이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주항공 섹터가 다시 한 번 더 주목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1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트럼프 2기에 대한 행정부가 집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주항공 섹터가 다시 한 번 더 주목도가 올라가게 될 때 HVM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의 사실상 소재에 대한 납품 이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요 근래 이 많은 변동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만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수급이 좋네요. 자, 그러면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송태현 과장의 종목 3가지 공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결국에 대장주 SK 하이닉스 좀 보도록 하자라고 얘기하십니다. 1차 목표가 19만 원. 그리고 악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양자 컴퓨터 오늘 핫했죠. 엑스게이트가 되겠습니다. 테마주 성격을 좀 띠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매매 활용을 해보시면서 1차 목표가 6,500원.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쪽과 관련해 HVM이 되겠습니다. 자,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정책과 스페이스 X와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목표가 28,000원입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